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대회, 자폭대회라는 우려와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로 폭로 비방전이 과열됐던 집권여당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뚜껑은 열렸는데 이변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대세론을 입증하면서 한 후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각을 세웠던 신임 당대표와 대통령, 또 친윤계 인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이변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를 세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지 108일 만에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한동훈 후보는 다시 103일이 지나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합시다. 한 후보는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60%를 훌쩍 넘기며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윤심 자객으로 투입된 원희룡 후보는 18.85%를 득표해 한 후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고, 나경원 후보는 민심에선 원 후보를 이겼지만 당심에서 밀려 3위에 그쳤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한동훈 대표의 러닝메이트인 장동혁, 진종호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신윤, 인요한 후보와 TK 당심을 등에 업은 김재원 후보가 함께 지도부에 입성하며 한동훈 독주 체제를 허락하진 않았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이재명 전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상황이 변했다며 당내 논의를 하겠다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거죠. 당에서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 제3자 특검법을 내므로써 여러 가지 돌파구가 이미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혜 조사 논란을 두고는 사실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대표의 임기는 2년이지만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헌 당규상 1년 2개월 뒤인 내년 9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한동훈 신임 대표는 내일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집권 여당의 운전대를 다시 잡습니다. 분당대회, 자폭대회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극단으로 치달았던 이번 전당대회는 결국 한동훈 대세론을 재확인하며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항공권이나 여행 상품 많이 구매하시죠? 그런데 티몬이라는 업체에서 이걸 샀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티몬 측이 여행사에 제때 대금을 주지 않은 게 원인인데요. 피해가 더 커지진 않을지 정부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온라인에서 강원도 여행 상품을 구매한 오모 씨는 갑자기 여행사로부터 취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상품을 구매한 사이트는 티몬이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해놓고선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그것도 금요일 오후에 해버리니까 구입한 여행 상품과 항공권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여행사 측에선 상품권 판매를 중개한 티몬 측이 대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몬은 소비자들이 결제한 대금을 갖고 있다가 입점한 판매자들에겐 나중에 정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티몬 측은 지난 19일 입점업체들의 공문을 보내 일부 대금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이자와 함께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보식이어서 좀 당황했죠. 내 렌즈는 자기는 통보가 지시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때문에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에선 티몬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오는 25일까지 밀린 대금을 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인 티몬이 정산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선 현금 부족 탓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를 잇따라 사들였던 이커머스 업체 큐텐그룹이 그간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누적된 적자, 자본 잠식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시간 문제지 산업의 구조 조정이 본격화 될 수 있다. 이게 그 시발점, 즉 시그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 티몬 측은
이달 초 위메프에서 전산 오류로 대금 정산이 지연된 여파일 뿐이라며 다음 달부터 새 정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팀원에서 정산이 지연된 금액 규모를 파악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아직 비공식 집계지만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하루 만에 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 넘버, 즉 대의원 과반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진표가 사실상 해리스 대 트럼프로 확정되면서 이번 미국 대선은 흑백, 남녀, 세대 간 대결이란 명확한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델라웨어를 찾은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선거 캠프 핵심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과는 목소리로만 만나야 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엔 신뢰와 연대의식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I'm not going anywhere. I'm going to be out there and campaign with her. It is so good to hear our president's voice. Joe, I know you're still on the call. I'm watching you, kid. I'm watching you, kid. I love you. I love you, Joe.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분명히 했습니다. 검사 시절 여성과 소비자를 착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규칙을 어긴 자들을 많이 상대해봤다며 나를 세웠습니다.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검사 대 범죄자 프레임. 유력 언론들은 해리스의 전술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지세도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과 클린턴 부부에 이어 마쿠 실력자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도 과반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나 대진표는 해리스 대 트럼프로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공화당 벤스 부통령은 단독 유세에서 해리스를 정조준했습니다. 이민과 국경 이슈를 또 꺼내들었는데 해리스가 이민 정책관들을 폐지할 거라며 바이든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One of the worst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ut my friends, Kamala Harris is a million times worse, and everybody knows it. 한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대 해리스 지지율이 47대 45, 박빙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 진영의 결집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선 구도가 흑백, 남녀, 세대 간 대결로 또렷해지는 가운데 러닝메이트로 주로 경합주 출신 백인 남성 정치인들을 검토하고 있는 해리스의 선택이 공개되면 선거전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강원 지역에 이틀 사이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컨테이너 건물의 지붕과 벽이 날아가고 고압선 위로 나무가 쓰러져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컨테이너 건물의 지붕과 벽체가 뜯겨나갔습니다. 판넬 곳곳이 우그러지고 커다란 벽체는 논까지 날아가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일부 판넬은 수십 미터를 날아가 전깃줄에 위태롭게 걸렸습니다. 강원 양구군의 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정미소는 밤사이 몰아친 강한 비바람에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원래 이곳에는 대형 건조기 2대가 마련돼 있었는데요. 강한 바람으로 인해 쓰러지면서 그대로 논으로 처박혔습니다. 인근 비닐하우스도 비바람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수십 동의 비닐하우스는 곳곳이 찢어졌고 출하를 앞둔 오이는 바닥에 나뒹 겁니다. 강원 양구군에서는 밤사이 최대 풍속이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내 평생 살도록 그렇게 비를 많이 퍼부면서 태풍이 와도 그렇게 부른 리가 없었는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불었어요. 집 밖에 나오질 못하겠더라고. 강원 춘천시 일부 지역은 자정 무렵부터 최대 11시간 동안 정전을 겪었습니다. 비바람에 부러진 나무가 고압선을 덮치며 1,4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긴 겁니다. 12시에 그때 아주 벼락을 치면서 울면서 불이 탔어. 어휴, 얼마나 놀래서 아주 시방도 가슴이 뛰어. 아이고 아주 안 들어오지 무싹 싹 나가서. 비 피해도 잇따라 시간당 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철원의 한 도로에선
승용차를 몰던 40대 운전자가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또 오후 4시쯤엔 철원군 용화저수지 인근에서 배수 작업을 하던 주민이 하천으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강원에선 이틀 사이 나무 쓰러짐과 배수 불량 등 80건이 넘는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S멘터 주식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국내 IT 기업 총수가 구속된 건 처음인데요. 한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카카오가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영장 심사를 받을 때만 해도 카카오 측은 김범수 CA 협의체 의장이 구속될 거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전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는 이미 보석으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카카오는 2,400억 원을 들여 S멘터 주식을 고가 매수했는데 김 의장 측은 거래를 승인했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카카오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계열사 최고 경영진들은 아침 일찍 모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총수가 없으면 아무래도 혁신을 위한 투자 결정 등의 어려움이 생긴다며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은둔형 경영자로 불렸던 김 의장은 카카오의 경영 쇄신을 위해 지난해 11월 복귀했습니다. 쪼개기 상장, 골목상권 침해 논란, 임원들의 주식 먹튀 등으로 하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인공지능 같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은 기대에 못 미쳐 공개도 못했고 AI 전담 조직은 6월에야 신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구속된 겁니다. AI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베이스가 있어야 뭘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고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자기들만의 이제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한 거죠.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증권사 인수, 카카오엔터의 주식 상장도 사법 리스크에 좌초됐습니다. 끓는 물속 개구리처럼 카카오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고백한 김범수 의장. 최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복귀했지만 구속으로 더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